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이 집안에 갇혀있는 진실이 뭔지 너무도 알고 싶다는 우진 씨. 형이 라면도 엄청 좋아하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라면도 뭐 하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난 7월 8일 형은 이곳에서 숨졌습니다. 2년 전 처음으로 독립을 한 뒤 지인들과 지내고 있었던 우혁 씨에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새벽 4시에서 5시쯤에 그때 전화가 왔어요. 친구들끼리 이제 숙소에서 레슬링 헤드락을 하다가 몸이 축 처지면서 형이 숨을 안 쉰다. 새벽 무렵 레슬링을 하며 장난을 치던 우혁 씨에게 느닷없는 사고가 벌어졌다고 진술한 지인들. 현장에 출동한 구급요원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우혁 씨는 이미 숨진 뒤였는데요. 형 몸에 뭐 멍이 있는지 상반신을 확인을 했어요. 전면부밖에 확인을 못했는데 전혀 맞았다라고 생각할 만한 상처나 멍 같은 게 없었어요. 하지만 부검 결과가 들려주는 얘긴 전혀 다릅니다. 양쪽이 12개 갈비뼈가 있는데 12개가 뒤에서 다 부러졌대요. 발로 지근지근 밟지 않았나 걷어찼거나.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뼈가 골절이 됐는데 그것도 한 3, 4주 전에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오랫동안 맞고 또 맞고 맞고 또 맞고 이럴 것 같고 우측 갈비뼈 1번에서 4번이 부러지면서 그게 탁 튀어가지고 폐를 치니까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되더라고요. 마치 심각한 교통사고라도 당한 듯 우혁 씨는 양쪽 갈비뼈가 모조리 부러져 있고 어깨뼈와 허리뼈까지 골절된 상태였는데요. 사건 당일 우혁 씨 곁에 있었던 사람은 룸메이트인 최 씨와 이 씨, 그리고 이 집을 자주 드나들었던 박 씨였습니다. 5살 많은 이들과 우혁 씨는 어쩌다 함께 생활을 하게 된 걸까? 형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손님으로 왔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형이 핸드폰을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매장이었고요. 우혁 씨가 박 씨의 휴대전화 판매 업체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둘은 더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형이 짐 싸들고 나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게 저희 형이 같이 살고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형이 달라진 건 이 무렵부터였다고 합니다. 형이 저한테 빌려달라 그 얘기만 하니까 계속 돈 거리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도 핸드폰 요금이 없다, 밥값이 없다, 교통비가 없다, 항상 이러더라고요. 그것도 차비와 밥값 같은 소액을 빌렸다는 겁니다. 한동안 연락을 안 하다가 내가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5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 있냐고. 뭔가가 이상했긴 했죠. 돈 빌리거나 그런 거는 아예 없었거든요. 숨지기 2주 전에도 잠을 못 자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던 우혁 씨. 그는 왜 계속 돈이 필요했던 걸까? 우린 그가 남긴 휴대전화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형. 너 내일 돈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안 그래도 저기 가부라는 쪽으로 해갖고 한번 또 얘기도 좀 해보려고 지금. 네가 돈을 요청하는 거 같은 거 하지 말고 네네네. 너 말할 때는 어떻게 해줄 거야?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됐어? 좀 기다려. 기다려. 네. 이 말한 거에 대해 내가 그따구 말한 거에 대해서 형이 책임지게 해줄게. 어때? 아니, 너는 그따구로 일하면 나한테 오늘 맞는다. 알겠니? 폭행을 예고한 그가 채무를 이유로 우혁 씨를 숨지게 한 걸까요? 그런데 이 빈소에 혼자 찾아와서 저는 우혁이한테 받을 돈이 1원 한 푼 없습니다. 오히려 봉투에다가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제가 우혁이한테 마지막 가는 길에 용돈 주고 싶습니다. 꼭 좀 받아주세요. 자신과 우혁 씨 사이엔 아무 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한 박 씨. 그렇다면 사건 당일 4사람이 있던 집에선 어떤 일이 있었을까? 원래부터 한 번씩 지속적으로 형한테 폭행을 했었고 그 사건 당일에도 기마 자세를 시키고 헤드락을 하고 사람 만들려고 체벌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룸메이트 중 한 명인 이 씨가 우혁 씨의 목을 조르고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다는 겁니다. 그의 주장은 사실일까? 우린 현재 수감돼 있는 박 씨를 대신해 그날의 진실을 들려주겠다는 인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사람 모두를 잘 알고 있다는 남자는 박 씨의 친형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약간 좀 우여기를 많이 피한 것도 맞고 괴롭힌 것도 맞아요. 하지만 걔를 죽일 만큼 막 때린다거나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러면 형님이 아시는 진실은 다 알아요. 동생이 몇 대 때리고 치즈 잤어요. 그게 다예요. 사건 당일 새벽 술을 마시고 우혁 씨의 집에 들렀다는 박 씨. 이 씨가 우혁 씨에게 기마 자세를 시키고 있어 자신도 몇 대 쥐어받긴 했지만 이내 잠이 들었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또 예전에 과거에 뭐 폭행을 해서 뭐 집행유예를 받아본 적은 있었어요. 그런 맞지만 평상시에 우혁이를 가장 괴롭힌 게 그날 정확히 얘기하면은 우혁이 엄청 많이 때렸어요. 너는 그따구로 일하는 나한테 얼마 많은다. 그날의 진실은 정말 뭘까요? 그런데 형이 숨진 이유를 찾던 우진 씨에게 한 통의 편지가 날아들었습니다. 감옥에서 온 편지는 죄송하다는 말로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우혁이 부모님과 동생님께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이 씨였습니다. 저를 살인자로 몰아가는 말들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심을. 우혁이는 거의 매일 저에게 맞거나 욕을 먹었습니다. 우혁이를 폭행할 때 저에게도 폭행 사주를 하였고 거부를 하면 저희도 맞았습니다. 사건 당일 자신이 우혁 씨를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 박 씨의 지시 때문이었다는 이 씨. 뿐만 아닙니다. 우혁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도중에 저를 데리고 나와 말하더군요. 변호사를 붙여주겠다. 저희 아버지께서 폐암 말기이신데 저희 아버지를 본인이 친아버지처럼 챙겨드리겠다. 저는 머릿속이 하얘진 상태였고 제가 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사건 당일 집 앞 CCTV엔 이 씨에게 뭔가를 얘기하며 어깨를 두드리는 박 씨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대체 누구의 말이 사실일까? 주변 상인들이라면 이들의 관계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인 친구라고 느껴지진 않았고 거기 있는 애들이 전부 다 호봉처럼 데리고 다녔던 애들이에요. 그 우혁 씨라는 분이 얼굴을 막고 있더라고요. 아니나 내가 좀 피를 흘리고 있더라고요. 한두 번 때려본 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은 딱 받았어요, 사실은. 네 사람 사이엔 분명한 서열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시를 내리는 대장 역할은 늘 박 씨가 맡았다는데요. 얘 그냥 복지기관차예요. 깡패 시켜서 전화한 적도 있고 죽여버린다고 집 찾아온 그런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나이 불문, 폭언을 쏟아내고 어떻게든 보복을 했다는 박 씨. 우혁 씨는 어째서 박 씨 일행에게 벗어나지 못한 걸까? 무릎 꿇고 형이 막 울면서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나 여기 너무 빠져나가고 싶다. 근데 여기를 빠져나가려면 돈이 필요하다. 핸드폰 환수금이 나왔다. 내가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된다. 하루 연체이자만 20%인 이상한 차용증. 서류엔 우혁 씨가 박 씨에게 1,45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요금제 및 부가 서비스를 몇 개월간 유지해주는 조건 하에 휴대폰을 싸게 판매하는 것인데 조건 하나라도 안 지켜지면 판매자에게 리베이트 환수라는 게 나옵니다. 우혁이 손님들이 약속을 안 지켜줘서 환수가 계속 나와 빚을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구입한 고객이 약정을 해지할 경우 그 손해를 우혁 씨에게 떠넘겼다는 박 씨. 이 황당한 빚을 갚기 위해 우혁 씨는 아픈 몸으로 인력사무소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장우혁 씨가 일을 나가요. 그리고 장우혁 씨 보고 다이렉트로 하면 안 나갔어요. 장우혁 씨 자체가. 팀장님한테 말하세요. 그래야 저희는 나가요. 일을 하면 혹시 뭐 하루 페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5만 원 정도인데 수수료 빼고 나면 13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수수료 받아봤을 걸요, 그 사람이. 합숙을 하며 끝없이 일을 했지만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쥐지 못했던 우혁 씨. 그런데 석연치 않은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형 보낸 메일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 입금 내역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법인이 형 앞으로 2개가 유한회사가 생긴 거예요. 유한회사라는 통장에서 백화점으로 5억이 송금이 된 거예요. 단돈 몇만 원이 없어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우혁 씨가 어찌된 일인지 본인의 명의의 유한회사 2곳을 운영 중이었다는 겁니다. 이곳의 용도는 대체 뭘까? 법인? 2개 차리는 거? 계획된 거였어. 그것도 술자리에서 들은 건데 형이 내가 해가지고 10억 먹고 1억 줄게. 우혁이 5년 깜빵하고 그러면 1억 줄게. 너 1년에 1,000만 원 모을 수 있어. 못 모으지. 우혁 씨 명의로 유령 회사를 만들어 불법적인 돈을 벌 계획이었다는 박 씨. 실제로 해당 법인은 현재 사기 혐의로 고소돼 있는데요. 상해치사 및 공동 강요 혐의로 기소된 3사람. 전문가는 살인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명확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살인죄는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 그다음에 무기징역 또는 사형입니다. 폭행의 정도, 즉 골절이 다발성이고 또한 주변의 목격자들이 증언에 따르면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다. 충분히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될 수 있다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우혁 씨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2달. 하지만 형의 아픔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슬픔은 여전히 선명하기만 한데요. 앞으로 형만 생각하면서 살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나중에 진짜 나중에 우리 다시 만나서 우리 가족 살아게. 이 잔혹한 비극을 막을 방법은 정말 없었을까? 29 한 청년의 죽음 위로 짙은 서글픔이 내려앉고 있습니다.